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 다 아시겠지만 사마원 알리티의 샘 원장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세미나 대학 진학에 대한 세미나인데요. 아마 저 지난 한 2, 3주간 저 영어로 했던 거를 들어와 보셨으면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좀 들으셨을 줄 아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한국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나 이제 그 세미나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또 의아 이렇게 되는 분들 아니면 질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국어권에 계시는 부모님만 위해서 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갈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지난 2주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음, 그냥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 수년간을 그 엘리트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 원서를 도와주고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을 비춰보게 되었을 적에 이러한 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다. 또 아이들이 이 부분은 좀 많이 미스되는 것 같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한국어권에 계시는 부모님들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 입학 혹은 대학 진학이나 대학 원서를 보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저 세미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리핏은 될 텐데요. 그 혹시나 이렇게 제가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무 때나 마이크 언뮤트 하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만요. 대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 진학이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GPA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테스트 스코어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외 활동,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를 잘 쓰면은 이제 무사 통과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원서를 도와줬을 때도 이 정도면은 UCLA나 UC 버클리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젝트가 돼서 이렇게 온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이유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아이들 원서를 도와주면서 약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제 막 그 간혹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원서를 도와주는 그 시간 그때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는 이미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싶었던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대개 그게 뭐 디퍼가 되거나 아니면 리젝트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그 뭐 GPA나 테스코나 그리고 뭐 액티비티도 그렇지만 특별히 GPA 테스코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너무나 뭐 확실한 거니까는 근데 액티비티하고 에세이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UC도 그렇지만은 뭐 이 그 사립대도 그렇고 이 액티비티하고 에세이를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UC 같은 그 경우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11학년에 대해서는 SAT와 ACT 테스트를 옵셔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UC 같은 경우는 좀 한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행정 쪽하고 그러니까는 입학을 담당하는 행정 쪽하고 그리고 UC의 이 chair하고 vice chair하고 이게 둘이서 지금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UC의 총장하고 부총장은 테스트를 옵셔널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 쪽에서는 그 행정 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UC 쪽의 교수들 그리고 행정 사무에서 이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니다. SAT하고 ACT는 그거는 아직까지 require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그 최종 결정이 날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UC가 SAT나 ACT를 더 이상 require 하지 않겠다, optional 가겠다 그러면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대학 들어가는 게 쉬워지겠다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UC가 뭐 그 테스트를 옵셔널 해가지고 아무나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옵셔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테스트 프랩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학생들 가운데 low income community나 아니면은 underprivileged community 해가지고 좀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그 테스트 프레핑을 할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들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그게 안 되니까는 테스트 스코어가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옵셔널 만들어서 더 그 아이들에게 이 그 기회를 주겠다 이제 그 의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학 들어가는 더 쉬워질까? 아닙니다. 경쟁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그 특별히 UC 같은 경우에 이 진학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 당연히 이 GPA 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하고 essay 쪽이 엄청 더 중요해지겠다. 이제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UC도 그렇고 사립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원서 읽는 사람들이 보는 몇 가지가 이렇게 테두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 베이직한 건데 지금 이거는 UC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UC에서 하이스쿨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스쿨, 프라이빗 하이스쿨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컴퍼니에서 원서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개했던 14가지의 comprehensive review factor 그래가지고 UC 쪽에서 UC로 들어오는 모든 그 원서를 어떻게 리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때 세미나 때 프레젠트했던 그런 14가지의 팩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UC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 어느 대학을 본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당연히 GPA죠. 그리고 GPA이고 그다음에 테스트 스코어가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GPA도 그냥 GPA가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8가지의 아카데믹하고 그러니까는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8가지 항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8가지를 쭉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non-academic.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extracurricular activity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그 essay 쪽. 이제 여기 또 non-academic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uncontrollable situation, uncontrollable 그 factor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 에이션이죠. 에이션인 같은 경우는 definitely 이 UC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워낙에 이 에이션들끼리 그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C에서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 뭐 이 여기 지역은 뭐 워낙에 잘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다 괜찮은 학교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저기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low income community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 low income community라든지 지금 그 남가주 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몇몇 도시들은 굉장히 그 이 범죄율도 많고 못 사는 동네고 근데 거기에서 굉장한 성적을 갖고 UC를 어플라이하게 됐을 적에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것,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6가지의 non-academic 그 factors 해가지고서 14가지를 놓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private college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해도 괜찮겠네요. UC는 이 UC 원서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원서를 다 봐야 돼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번 그 2019년도에 대학에 그 원서를 넣었던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UCLA만 하더라도 거의 11만 명 이상이 이거 원서를 넣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11만 개가 넘는 원서를 한 사람이서 물론 많이 하여는 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모든 원서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UC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원서 읽는 사람이 한 원서를 읽는 그 시간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럼 내가 4년 동안의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갖고 있는 나의 그 모든 4년의 삶이 8분이나 10분 동안에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UC를 갈 거냐 못 갈 거냐 하는 게.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립대는 주로 한 사람이 읽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원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카데믹 한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GPA하고 테스트스코어를 보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에세이 부분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부분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둘이서 시간을 내서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됐다 하면은 이제 이거를 다음 스테이지로 move on 하죠. 그럼 다음 스테이지는 누구냐 하면은 대개 보면은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제가 어플라이를 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리더들이 제 원서를 보고서 이거 괜찮다 해서 패스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봐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한 두세 사람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하는데 거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행정 쪽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원서를 2차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고 거기서 패스가 되면 들어가게 되느냐? 아닙니다. 거의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그 다음은 그 대학의 최고급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한 4명, 3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파이널 디시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차가 더 복잡하죠. 근데 좋은 거는 아이비나 스탠포드나 뭐 MIT 이런 이제 주 사립대 그러니까는 이 그 조금 네임 브랜드가 있는 이런 학교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만약에 내 프로파일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당한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항목에 대해서 이거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네임 브랜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UC하고 사립대하고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립대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선생님들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예요. 그래서 사립대는 항상 그 이 카운슬러로부터 이 하나의 그 이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선생님 한 분으로부터의 그 추천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 선생님 해가지고서 3명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러가 하나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나 두 분에게서부터 이 추천서를 받는 거. 그리고 이 사립대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게 뭐냐면은 인터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인터뷰 신청을 이렇게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좋은 사인이 되겠죠. 근데 인터뷰가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그 학생한테 좀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이 UC하고 다른 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대학 원서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원서를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GPA이고 그 다음은 뭐 테스트스코어가 될 수도 있겠고 액션 커리큘러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원서를 쭉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 그 원서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봐가지고서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음과 같은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authenticity예요. 이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genuine 해가지고서 그거는 이
얼마만큼이나 이 원서가 진실성이 있는가 아니야. 진실성. 이게 진짜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게 특별히 이게 그 에세이나 그리고 액션 커리큘러 같은 경우에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그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써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레드 플래그를 들 때가 있어, 빨간 길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4년이라고 하는 이 하이스쿨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진실 때문에 그 genuine 진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원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원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A도 중요하고 테스트스코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authenticity 얼마만큼 이게 순수하고 얼마만큼 이게 진짜냐라고 하는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조금 놀라실 거예요. 에세이예요. 에세이. 이거는 UC도 마찬가지고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고 아무리 이 시험 점수가 좋았는데도 그리고 액션 컬도 다 괜찮은데도 에세이에서 이거를 잘못 써버리면은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는 몇몇 학생들이 UCLA하고 UC 버클리를 이거를 했는데 제가 그들의 에세이를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손을 봤었으면 하는 그런 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에세이가 파워풀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접했던 그 이 UC 애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사립대의 원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에세이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몇 년을 쭉 읽어봤던 그런 경험에 비춰서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에세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렉터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엘리트의 우리 그 원장이 UC 버클리 애플리케이션을 한 6년 읽었나 5년 읽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 많은 원서들을 읽어봤는데 자기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에세이가 너무 이제 좀 대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도 없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이 에세이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쓰기는 쓰는데 다 보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보링한 에세이가 나올까? 뭐가 없어요. 4년을 하이스쿨을 사는데 뭔가 특정하게 내가 4년을 살면서 뭐를 딱 잡고 이게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공부 열심히 하죠. 왜? 공부를 잘해야 대학 가니까. 근데 대학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분 4.7이나 4.6이나 사실 그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SAT 성적에 예를 들어서 1590이나 아니면 1560이나 이거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1590과 1560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this must be a silly mistake.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좋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뛰어나고 점수도 좋고 그리고 액션 커리큘럼도 많이는 한 거는 같은데 에세이에서 이 4년 동안의 하이스쿨을 어떻게 살았는가 4년 동안에 어떤 체험과 경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내가 이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읽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컨빈스 시켜줄 수 있는 에세이가 안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학 전체 원서를 보게 되면서 두 가지를 꼽아서 진짜 이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ollege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작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college 에세이 나중에 저 같이 share 해드리겠지만은 대학 그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는 lifetime을 share 해달라는 거예요. 4년을 살았을 적에 아니면 entire life를 살게 되었을 적에 그 중에 우리한테 share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 모든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 같은 경우는 8개의 그 초이스를 주죠. 그리고 Common Application 같은 경우는 7개의 초이스를 주고 Coalition Application은 5개 또 Private Application도 보게 되면은 뭐 한 5개 정도 해가지고서 5개의 이 에세이 그 프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는 그 한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시 같은 한 사람을 보면서 8개의 영역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8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체험이 있었던 건가 하는 거를 유시한테 프리젠트를 해주기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는 절대로 그냥 작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어 시간에 그러니까 뭐 AP 랭이나 아니면 잉글리시 시간에 작문을 정말 잘해가지고서는 뭐 그래머 에러도 없고 뭐 해가지고 너무 진짜 이건 잘 썼다. 그 임프레션을 주는 거하고 college 에세이에서 와우 이건 진짜 잘 썼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돼요. 그래서 essays can speak aloud about things that you could not show on your grades and test scores. 이 말은 뭐냐면은 성적이나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에서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왜 성적이 이만큼 되지는 저 학생들보다 이렇게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점수가 이렇게 미치지는 못했는데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UCLA를 꼭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피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에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에세이를 진짜 기가 차게 잘 써가지고 그러면은 GPA가 굉장히 로우하고 테스트코도 별 볼 일 없는데 UCLA를 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성적이나 아니면은 그 테스트코어나 그리고 액션 커리큘럼 쪽에 있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 에세이를 얼마만큼 제뉴인하게, 얼마만큼 오센틱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통해서는 내가 에세이를 읽는 지금 원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한테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자신한테 Why did that happen? 내가 왜 10학년 때 이게 안 좋았나? What happened to?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학생이 10학년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 UCLA 가기 틀렸다. 단정 딱 내리고 접어버리죠. 왜냐면 이제 뭐 GPA가 못 미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느 대학을 치고도 물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은 성적을 보게 되었을 적에 제일 눈여겨보는 것은 progress예요. 좀 안 나오는데 이 얼마만큼 이게 진보되었는지, progress가 됐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에세이에 적게 되었을 적에는 그게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이 정말 보려고 하는 게 뭔가? 성적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칼리지가 보게 되었을 적에 특별히 이 그 네임 브랜드 칼리지, 그러니까 아이비나 스탠포드, 뭐 MIT 이런 그 대학들이 보게 되었을 적에는 내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Who are you? What are you? What sort of life did you have in your high school year?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건데 내가 4년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걸 이제 holistic view라고 얘기를 합니다. holistic view라고 하는 것은 한 학생을 한 인격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시안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갖고 있는 그 뷰가 되는데 무조건 성적이 굉장히 높고 월등히 높고 시험 성적이 월등히 좋고 액션 커리큘럼가 월등히 좋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녀를 아카데믹 머신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원서에 맞춰버린 그런 하나의 제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IB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품이 된 아니면은 포장이 된 학생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인 그 한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holistic view라고 합니다. holistic view라고 하는 것은 한 학생을 놓고 여러 면에서 이 학생을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거거든요. evaluate,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이 프로바이드 해주는 서브밋한 이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놓고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거를 다 계산한 차원에서 그 학생의 원서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이라고 하는 이 하이스쿨 라이프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은 무진장 좋고 점수도 무진장 시험 점수도 무진장 좋은데 액티비티 쪽에 뭐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원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이 학생은 공부에만 그냥 몰입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보다 좀 더 넓은 면모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적도 좋고 이렇게 점수도 좋은데 왜 이 친구는 액션 커리큘럼가 없었을까? 근데 그 부분이 왜 그 질문을 왜 하냐면은 이 학생이 나름대로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언가 하자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심적인 어떠한 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등등의 것을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게 에세이 부분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으면은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서 리젝트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거의 65%에서 75%의 perfect score, perfect GPA 리젝트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65에서 또 한 70%의 perfect SAT score, perfect ACT score 이 학생들을 리젝트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냥 공부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홀리스틱 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새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 애플리컨트들 그러니까는 그 원서를 넣는 학생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What did you live for? 4년을 사는데 정말 뭐를 위해서 사냐?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제 UC를 비롯해 가지고서 아이비나 히든 아이비나 이런 학교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이 부분이 돼요. What did you live for? What was your passion?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보게 되었을 적에 아이비나 이런 경우는 물론 많은 것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만은 쓸 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걸 한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아이비나 히든 아이비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넣게 되었을 적에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뭐 액티비티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는 그래 많이 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너 어떤 패션이 있었느냐. 네가 하이스쿨 때 이렇게 많이 한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 가운데서 패션이 뭐냐.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비 쪽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패션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어플리케이션 쪽 리뷰를 하면서 그 학생이 패션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 4년의 하이스쿨 삶에서 혹은 그 이전도 그렇지만은 원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의 패션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그 인정을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this is wow application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진짜 보기로 wow, this is a great application. 이거를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10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wow 팩터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탑, 시험 점수가 탑, 모든 액티비티에서 탑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4년이라고 하는 하이스쿨 타임 동안에 뭐를 하면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삶 자체를 에세이를 통해서 또 액션 커리큘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거가 Y 팩터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대학 원서를 보게 되면은 이건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앞부분에 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원서 준비하게 될 때 이렇게 5가지를 놓고 하게 됩니다. UC는 당연히 뭐 UC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커먼 앱이 있고 코올리션 앱이 있고 캘스테이트 앱이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자, UC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UC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UC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9개의 그 UC 캠퍼스를 다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UC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4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근데 4개 그 personal statements, 그 에세이 personal statements라고 하는데 each personal statement가 350자가 돼요. 그리고
작년부터 바뀌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액티비티 리스트를 기록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UC 애플리케이션에 160 캐릭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160 캐릭터를 가지고 액티비티를 디스크라이브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그 자체만을 설명하는데 혹은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500자를 줍니다. 500 캐릭터, 500 그 월드가 아니라 500 캐릭터를 주고요. 그리고 내가 belong 돼 있던 그 organization 아니면 클럽을 그거를 describe 하는데 또 다른 500 캐릭터를 줘요. 그래서 그 UC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액티비티 쪽을 더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Common Application은 이거는 이제 주로 모든 거의 많은 이 사립대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에세이가 하나가 요구가 되죠. 굉장히 큰 에세이입니다. 650 words, 650 단어를 줍니다. Coalition 앱이라고 하는 것은 Common 앱에서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Common에서 나왔는데 Common 앱 애플리케이션 보니까는 너무 뭐라 그럴까 불필요한 걸 많이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private university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University of Washington 우리가 UW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University of Washington, UIUC,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그리고 University of Texas Austin, 혹은 Texas A&M 이런 학교들이 coalition 애플리케이션을 씁니다.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Common 앱에 belong돼 있는 대학이 coalition 앱도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원서를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는 저는 솔직히 Common 애플리케이션도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Coalition 앱을 꼭 해야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두 개의 초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Common 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Coalition 앱에서는 에세이가 하나가 요구되는데 550자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Safety School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뭐 샌호제 스테이트, 샌디에고 스테이트 여기 그 또 뭐 그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캘 스테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돼 있고요. 캘 스테이트 애플리케이션은 에세이가 require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이 사립대학을 보게 될 때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private appli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MIT라든지 또 UOP 굉장히 유명하죠. 많이 잘 알고들 계실 텐데 University of the Pacific에서 이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만의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보게 됐을 적에 그 학생들이 4개는 꼭 하지만은 뭐 MIT나 또 UOP 같은 경우도 워낙에 파퓰러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 5개의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사립대 같은 경우는 supplemental essay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면은 지금 Common App, Coalition App, Private Application 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큰 에세이를 쓰는 거 그것도 이제 벅찬데 각 사립대를 보게 되면은 하나에서부터 뭐 어떤 사립대는 요구 안 할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하나에서부터 11개의 supplemental essay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11개가 맥시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 11개 에세이를 요구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복잡하거든요. 11개 그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뭐 50자, 100자가 아닙니다. 뭐 250자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그 많은 양의 에세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supplemental 에세이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150자에서 300자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10개의 사립대를 내가 지망을 해서 원서를 내갔다 그러면은 supplemental 에세이만 하더라도 한 40개를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세이 써야 되는 그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 supplemental 에세이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에세이가 Y 에세이예요. 이 Y 에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Why do you want to come to our college? 이거는 거의 모든 private college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Y 에세이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 Y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대학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망하는 전공 이 분야 혹은 전공 그 디파트먼트를 가가지고 그거를 진짜 thoroughly study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서 내가 왜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Boston. 왜 내가 BU를 가기를 원하는지, Boston University. 내가 왜 거기를 가, 내가 왜 스탠포드를 가기 원하는지 이거를 써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그대로로 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이 Y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12학년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딱 보니까는 Oh my goodness, there's a Y essay.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Y essay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거는 That's my dream school since I was a little 해가지고서는 내가 하버드 스쿨 가야 되는 거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것만도 진짜 보지도 않을 그런 에세이가 되는데 Y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하버드를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쓰는 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버드의 특별히 뭐 바이올로지라고 그랬었어요. 저게 바이오 디파트먼트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쭉 보게 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다. 그리고 이 교수님을 보니까는 저 밑에서 내가 리서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YS를 잘못 쓰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리젝트 당할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멘털 에세이 가운데서는 이 YSA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학생들이 12학년 때 돼가지고서 원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YS를 적어야 되니까는 급하게 막 그냥 college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서는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사실 작년에 제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가면은 이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게 애플리케이션 리더라고 그랬었을 적에 그리고 수년 동안 원서를 읽은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이 친구는 그냥 금방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쓴 거구나.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uthentic. 이게 왜 내가 그 대학에 그 전공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이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말 그 대학에 가는 그런 이 열망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에세이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9학년이나 10학년이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지금 걔는 뭐 별 아마 생각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원하고 뭐 무슨 전공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마 별로 생각도 안 할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는 이렇게 어포인먼트 만드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전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이 레즈메를 그러니까는 이걸 디벨롭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스탠포드에 관심이 있다. 그럼 스탠포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특별히 뭐 바이오 디파트먼트나 케미스트리 디파트먼트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내가 당장 1시간 정도 이 시간 소비해가지고 잘 쓸 수도 있지만은 퀄리티가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YSA, Supplemental Essay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원서를 보게 됐을 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GP하고 SAT or ACT 스코어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require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어떻게 변경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은 AP 테스트가 require 된 건 아닙니다. 옵셔널이에요. 그리고 SAT subject test 이것도 옵셔널이에요. extracurricular 이것도 옵셔널입니다. 그런데 옵셔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대학 측에서 얘기는 하지만은 속마음 가운데서는 만약에 이거를 잘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optional, but strongly recommended. 그래서 AP 테스트도 많이 보라는 거죠. 점수 잘 받으라는 거죠. SAT subject test 같은 경우도 3개 정도 하라라는 거고 extracurricular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거죠. 자, SAT subject test 경우를 보게 되면은 math 2 이거는 mandatory입니다. 특별히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겠다 그러면은 math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점수는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750점에서 perfect score 800점까지를 받아야 돼요. 뭐 UCLA나 UC Berkeley에 CS나 엔지니어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 770, 780 그리고 뭐 perfect score. 근데 이제 IB나 뭐 MIT, 스탠포드 여기를 보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800에서 한 780 정도 이제 그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좋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어떤 사립대학 특별히 그 IB를 보게 됐을 적에 IB는 그 subject test를 이 2개 정도를 require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ath에서 하나, 그다음에 science에서 하나 이렇게 require 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 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할 때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자, GPA 제일 적은 거죠. GPA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버파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랬었을 적에 UCLA, UC Berkeley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면 우리가 버파학으로 보는 건 한 4.3 정도 됩니다. 근데 4.3이라고 그랬을 때 간들간들해요. 그럼 4.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exceptional 케이스가 아니면 4.2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UC Berkeley나 UCLA 가기가 힘들어요. 뭐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4.0이면 그러면 아예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GPA를 보게 되었을 적에 내가 선정한 그 이 전공이 require 하는 아니면은 이렇게 demand 하고 있는 그 GPA 선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GPA가 너무 낮은 경우는 제가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드래곤한테 들었는데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3.9 이렇게 됐는데 4.0 그렇게 됐는데 UC 버클리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어플라이했다. 아예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A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grade라고 그랬었을 적에 이 대학 측에서 보게 되면은 we want to see where you started from.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나 한 학년이 뭐 완전히 이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UC 같은 경우에 왜 9학년 성적을 안 치느냐, 왜 10학년과 11학년급만 이렇게 따지느냐면은 9학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UC가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9학년 때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봐주는 경우예요. 근데 10학년, 11학년이라고 그랬을 때 혹은 이제 그 사립대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12학년 첫 학기 때까지의 GPA를 다 보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진짜 보기로 원하는 거는 무조건 top of the line, top of GPA 이거보다는 progress예요. 이건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세메스터 정도가 망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메스터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적을 보면서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그 이 퍼스펙트가 뭐냐면은 progress예요. progress.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얘 막말로 C나 B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얘는 완전히 포기되겠구나. 이건 유셀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C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C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음 학년이나 예를 들어서 10학년 때 제가 C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원 세메스터가 아니라 두 세메스터가 C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수학이라고 그랬었을 적에 당연히 알gebra 2가 되겠죠. 대체 보게 됐을 적에 그러면은 pre-calculus를 11학년 때 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때에 부쩍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머 때에 어떤 클래스를 해가지고서 조금 더 챌린징 되는 그런 클래스를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college 통해서 택해가지고 이 성적을 A를 받으면은 그러면 이게 참작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C를 받았던 특정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거 뭐 좀 재미있는 경우가 되겠지만은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했어. I was so involved in playing games. 이거를 갖고도 쓸 수가 있어요, C를. 왜냐면은 게임에 미쳐가지고서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서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있어서는 인생 교육과 경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그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에세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grade is not bad.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만회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극복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progress.
그래서 1C 아니면은 뭐 B가 몇 개 있고 한 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C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곤란할 경우는 생겨요. 특별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은 워낙에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거의 모든 A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중에서도 B가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저쪽에는 절대로 기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gress. 그 다음이 achievement. grade인데 성적인데 무슨 뭐를 achieve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기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그 다음 학기 그리고 그 다음 학년 내가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 원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친구는 분명히 10학년 1학기 때는 뭔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엄청 잘했네. 그럼 그 achievement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achievement, progress and achievement 이게 너무 중요해요. So why were you getting bad grades? What happened in your life? And what did you do to make your grades better? So 성적이 진짜 나쁘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볼 거야. 하고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너무 안 좋으면 안 본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래요. 아까 뭐 엔지니어를 어플라이를 하는데 UCLA에 3.9, 4.0다 그 진짜 안 봅니다. 근데 뭐 다른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성적이 이 그 컷라인에서 많이 좀 미달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을 적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내가 했을 적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을 보고 에세이를 봅니다. extracurricular 에세이 쪽을 먼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세메스터 가운데 안 좋았던 그 경험이 있었던 거 그거를 에세이 가운데 쓴 게 있는가 해서 에세이를 본다고. 자, 그래서 성적이다라고 했었을 적에 얼마든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gress and achievement show how you deal and manage hardship and challenge in your life. 이게 아카데믹한 거, 그러니까는 지금 성적을 놓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가만을 가지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progress, achieve를 한 과정을 갖고서 이거를 설명을 하거나 에세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UC를 보게 되면은 weighted A2G GPA. 그래서 10학년과 11학년 거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UC는 capped weighted GPA가 있고 그 다음에 fully weighted GPA가 있어요. 이 capped라고 하는 것은 10학년과 11학년 이 택했던 과목들 가운데에서 weighted GPA에 들어가는 과목들 거기를 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GPA를 먼저 이렇게 딱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전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그 AP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그 클래스들을 많이 해야 되느냐? UC에서는 딱 4개만 고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Honors하고 AP 딱 합해가지고 4개만 하면 되지 않느냐? 맞기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적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 너무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캡 GPA만 보고서는 다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ully weighted GPA. 그 말은 뭐냐면은 10학년과 11학년 사이에 택했던 모든 weighted classes, 그러니까 Honors하고 AP 이거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엔지니어링 UC 쪽에 특별히 이제 UCLA, Berkeley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UC들을 보게 됐을 적에 그쪽을 생각하면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프리메 쪽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fully weighted GPA를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AP 클래스나 아니면은 저 어려운 클래스들 이런 거를 더 많이 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지만은 A to G requirement죠. UC 같은 경우는 저 차트에 의해서 이 요구되는 혹은 require한 저 클래스대로 모든 걸 해야 되고 모든 이제 고등학교들이 다 저거를 팔로우하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웬만한 메이저를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 9학년 때 그 weighted GPA를 갖고 그 AP나 아니면은 뭐 Honors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AP를 허용해 주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 보게 되면은 10학년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2개 이상을 택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11학년 때까지 최대한대로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학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학년 GPA가 이게 그 카운트는 안 되지만은 그 UC 쪽에서는 몇 개 AP를 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학년 때 한 4개, 5개 정도 AP하고 RS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12학년 때에도 한 4개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운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UC를 보게 되면 이게 대체적으로 진짜 ballpark에 있는 그런 GPA requirement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UCLA,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recommend 하는 GPA는 4.5예요. UC나 UCLA, UC 버클리나 LA. 그리고 이제 얼바인, 데이비스, 샌디에고, 사나바바라, 그리고 사나크루즈 같은 걸 보게 되면은 4.3에서 4.4 정도면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 UC 리버사이드나 UC 멀세 같은 경우는 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메드 워낙에 파퓰러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아서 이게 그 GPA가 높아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UCLA하고 버클리 보게 되면은 4.4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대학 보게 되면 4.3, UC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 4.0, 그리고 멀세 같은 경우 3.7. 그리고 impacted major라고 하는 것은 UC 쪽에서는 이거를 popular majo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메드에 속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biology, 뭐 chemistry 이거 전부 다 popular한 거거든요. 그리고 psychology, 그리고 economics 이런 게 굉장히 popular major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이칸 메이저를 딱 추수하면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impacted major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정도 되는 GPA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 UC를 들어가는 데는 찬스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이저들 이렇게 보면 저 정도가 되면 좋고, 그럼 UCLA는 3점 그러니까 4.0 밑에가 되면은 UCLA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경우를 봤고요. 그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항목, 그래서 뭐 테스코라든지 또 액션 커리큘러 이런 거를 보게 될 때에 그 GPA가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거를 보면서 들여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one more time,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pre-med 이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GPA가 있으면 좋고, 저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예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private colleges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스탠포드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모든 대학 가운데서 제일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학률을 보게 되었을 적에도 제일 낮고요. 한 뭐 4% 아니면 less than 4% every year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스탠포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정도고, 그다음에 아이빌리그 뭐 거의 비슷하죠. MIT도 그렇고. 자, 히든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 히든 아이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비 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아이비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학교들이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 히든 아이비,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거기도 히든 아이비, 라이스도 히든 아이비로 들어가죠. 라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전체 대학의 15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엔지니어링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탑 10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을 전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타주로 보내는 거에 별 뭐 지장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라이스는 꼭 그 어플라이 하게끔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레이드를 보게 되었을 적에는 progressive rigorousness in class schedule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10학년과 11학년, 11학년과 12학년 이게 점차적으로 그 어려움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트랜스크립트에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웨이트 클래스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AP하고 R을가 있었을 적에 당연히 AP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st score. 여기는 SAT, ACT. 그 번번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두 개 다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SAT를 2번 봤는데 2번 점수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ACT를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SAT에서 트레이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ACT 점수가 대체적으로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ACT를 먼저 하고 SAT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안 되더라고요. 그 SAT하고 ACT의 그 스트럭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P 테스트가 있고 SAT subject 테스트가 있고. 자, test score라고 했었을 적에 아까 뭐 다 이렇게 몇 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show your best effort.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1,500점 못 맞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 원서라고 하는 것이요, 홀리스틱 뷰에서 보기 때문에 성적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점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500점 못 맞아요. 머리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막 그냥 너무 좌절할 것 같아요. 막 집을 가출하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자신을 봤을 적에 1,500점 될 수가 없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그냥 다구치시면서 1,50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UC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한 번 이상을 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3번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UC를 볼 경우에는 3번 봤다라고 하면은 3번 점수를 다 서밋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 3번을 다 서밋하라고 그러니까는 제출하라고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막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은데 그럼 이 나쁜 것 때문에 유시 쪽에서 이거 혹시 그 입학하는데 이게 좀 그 걸림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프로그레스를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뭐 한 1,300이 1,350이 나왔다. 경고 한 가지. SAT나 ACT는 절대로 연습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왔는데 SAT를 2번 연습 삼아서 봤어요.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는 거지. 뭐 내가 한번 지금 몇 점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보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3번 점수가 있는데 UC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택해요. 그럼 나쁜 건 어떻게 되냐?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do your best, show your best effort. 그래서 만약에 내가 1,400점까지밖에 못 받아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갖고 에세이에 쓸 수가 있다는 거. 왜 내가 SAT에서 1,400밖에 못 받았는가? 근데 그거는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1,400점만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쪽의 거를 또 이해해. 그러나 나는 이러한 나의 포텐셜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면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컴pen세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물론 이제 학생들 이 훈련시키고 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때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이 학교 성적하고 SAT 점수를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이 학생은 1,500점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1,500점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른 쪽에서 이 아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을 그걸 발견을 하면서 그쪽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시험 점수가 대학 입학에 뭐 50%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막 다붙이시오. 이거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show your best effort.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사립 때는 슈퍼 스코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2개 점수나 3개 점수가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 3개 점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영어 점수, 가장 높은 수학 점수 이렇게 제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UC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립 때만 이렇게 하고요.
ACT는 다릅니다. ACT는 UC도 이거를 슈퍼스코어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C는 시험 본 거 모든 거를 다 제출하게 돼 있고요. 자, SAT와 SAT subject test를 할 수 있는 이 1년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 5월, 6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근데 3월은 SAT subject test를 못 합니다. 오케이? ACT는 2월, 4월, 6월, 7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근데 줄라이 테스트는 이건 지역이 조금 한정이 돼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게 test score requirement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쪽, 또 프리메 쪽이 아무래도 높죠. 그러니까 경쟁이 어제 심해서 그러는 건데,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엔지니어링하고 프리메 쪽은 말고 다른 메이저를 보게 되었을 적에는 1450, 그러니까 UCLA, UC 버클리라고 그래서 저게 1450, 1430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보다 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낮아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hopefully, 그러니까는 한 1400대가 넘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UCLA나 UC 버클리에 어떤 이제 별로 파퓰러하지 않는 메이저를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저 정도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코어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그리고 IB, MIT, 히든 IB. 아무래도 많이 높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찬가지로 성적과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스코어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포텐셜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AT subject test를 많이 recommend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SAT subject 같은 경우에 certain AP를 하게 되면은 SAT subject test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AP Bio, AP Chem, 뭐 AP Physics, 그리고 AP World, 그리고 AP US History, 그리고 AP Literature 같은 경우인데 왜 SAT subject test를 보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AP 테스트를 봤는데 AP Bio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SAT subject Bio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컴pensation이 돼요. 그래서 SAT subject 테스트를 많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추천을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학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고요. 자, 그래서 not everybody with GPA 4.5 and SAT score 1500 goes to UCLA or UC Berkeley. 꼭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자, application readers will see your level, but more important thing is what did you do to make it higher. 그래서 성적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지점이 얘는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이거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얘가 뭐를 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간다? 에세이를 먼저. 그래서 에세이에서 이 경우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때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So same thing. As you saw your level, did you do something to find your potential to change the status quo? 다시 정하면은 나의 레벨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입장에서 그걸 봤을 적에 그건 저만큼이었는데 그럼 그거를 보고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적이 낮은데도 they don't care. 이런 아이들이 많죠. 뭐 엄마 아빠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학생이 자기가 깨달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성적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깨우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서 뭔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포텐셜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바로 대학이 보기를 원하고 그거를 에세이로 쓰면은 너무 좋은 에세이가 된다는 거예요. So is this year better than last year? 지금 이 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해냐 이거를 보는 거죠.
So progress. 자,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이거는 그 미 50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서 지금 2019년도에 대학 진학률 그리고 2018년도에 대학 진학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게요. 이건 뭐 어차피 나중에 PPT 쉐어 될 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학 진학률이 웬만한 대학, 일반 그 많은 대학을 보게 됐을 적에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학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상하게도 미국 내에서 every year에 대학을 지나가는 그 대학 원선에는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지금 지금의 청소년 그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 지망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IB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B에는 그리고 이 사립대를 보게 되었을 적에 그 earl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arly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이스쿨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은 경우 그랬을 적에 early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 보여주지만은 early로 했을 때의 진학률, 입학률과 입학 가능성과 그리고 레귤러를 했을 적의 입학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로파일을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잘 이게 돼 있기 때문에 early를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게 나한테 주는 찬스가 한 25%에서 35%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 자녀분 그 프로파일이 좋다고 그러면 early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는 IB나 그 상당히 이 경쟁이 심한 이 사립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사립대학들은 이 early를 허용하는 때가 이 early를 offer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립대가 나의 타겟 스쿨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스쿨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early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딱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되니까는 early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early를 하게 되면은 12월 15일부터 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안심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세이프티 스쿨이나 아니면 타겟 스쿨에서 이미 나는 이게 받았으니까 early는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arly action. 근데 early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에 early decision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학 쪽에서는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진짜 오려고 ED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최단가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 대신에 그 학교에 입학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 특별히 미스 USA 같은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모든 대학에서 이 입학 그 acceptance 왔던 게 취소가 되버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그런데 여기 보면은 restrictive early 혹은 single choice early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특정 몇 개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거기밖에 early를 못해요. 다른 데 EB, EA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같은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한 학교에만 하나에만 early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좀 위험성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early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 놓치는 거죠. 이 스탠포드 early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게 레거시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스탠포드에서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이 아니라 이 학사 과정을 스탠포드 했을 때 그걸 이제 레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레거시가 있으면 많이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admission rate고요. 특별히 캘 폴리 샌더스 비스포를 보게 되면은 저기 뭐 유명하잖아요, 엔지니어링으로. 아무래도 그 차이가 납니다. 입학률도 그렇고 또 이 입학 requirement를 보게 되었을 적에도
자, 이거는 이제 UC 쪽에 이건 조금 한 2018년이었는가 그래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그 acceptance rate인데 지금 또 내려갔죠. 딴 데는 또 올라간 곳도 있지만은 뭐 버클리나 LA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내려갔고요. 그리고 저 UCLA 같은 경우는 그 이 입학 그 지망 학생 수가 뭐 11만 3천인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거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UCLA 보게 되면은 이 UCLA 안에 뭐 모든 UC가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한 학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단과 대학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에서 하나의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Engineering School, 그리고 Music School, Nursing School 해가지고서 이 단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과대를 보게 되었을 적에 거의 UC 쪽에 거의 모든 메이저가 Letters and Science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UCLA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 어플라이한 학생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2만 5천 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작년에. 근데 그 중에서 2,500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10%죠. 버클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에서 14% 정도 이 UC를 보게 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들여보내준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로 제가 아까 멘션을 안 했는데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Letters and Science에 들어가는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가 있고, 엔지니어링에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해가지고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 EICS라고 하죠. EICS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UCLA가 지난 10년 동안의 그 입학률,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보게 되면은 5만 7천 명이 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19년도에는 11만 1,000명,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세미나 참석하셨으면 보셨을 텐데요. 여기 로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UC를 지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리 하이 같은 경우에는 538명이 전체 UC에 원서를 넣고 그 중에서 386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386명 가운데서 203명이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하이, 그리고 더블린 하이, 몬테비스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당연코 아시안 파퓰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메이저를 추스를 하든지 UC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을 적에 제일 먼저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UC에서 뽑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이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등급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C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로컬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탑 10에서 탑 15%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멀리 있는 그런 학교들이고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extracurricular activity로 들어가는데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는 이 네 가지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passion, interest, impact, and engagement. 그래서 그 열정이 뭐였는지, 무슨 열정을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 engagement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passion,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 있는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engage를 했는가,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남을 도와주는 것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가, engagement이거든요.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에세이 이 프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에세이 프롬을 보게 되면은 이 에세이 프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카데믹 쪽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UC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리더십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거든요. 근데 내가 리더가 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에세이 프롬은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두 번째는 creative side. 이 creative side라고 나에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창의력이 너 갖고 있는 창의력이 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이게 완전 멘붕되면은 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alent or skill. 잘할 수 있는 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게 꼭 있습니다. 보면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잘하는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보시면서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먹은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있거든요. 단지 그게 발견이 안 됐다 뿐이죠. 네 번째, educational opportunity 아니면은 educational barrier. 그러니까 educational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교육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돼 있는 그 무언가를 더한 거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그 시티 컬리지나 그런 데 가서 뭐 더 이렇게 챌린징 되는 그런 이 과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서머 때 그 여름 방학 동안에 이 학업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서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든지 이 과정을 했다든지 이런 거가 educational opportunity.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내가 나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진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significant challenge. 저거는 이 학생의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려움, 그러니까는 어떤 그 시련, 고난, 그 힘들었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 넘버 5를 추스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 쓰라고 그러면요 막에 나와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때 읽다가 보면 저도 눈물이 날 때는 있는데 한참 읽다가 보면은 이건 뭐야? 자기가 힘든 그것만 다 써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significant challenge,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너무 그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제일 보기를 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쓴다고 그랬었을 적에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카데믹 서브젝트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P 바이오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생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AP 선생님이 이렇게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는 와 바이오가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 favorite academic subjec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 AP 바이오가 나한테 있어서는 favorite subject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how it has influenced you. 어떻게 그게 그 subject이 너를 바꿔놨느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거를 보기로 원해요.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전 관심이 없다가 지금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UCLA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very typical essay.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적하지만은 읽을 가치가 별로 없는 에세이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서 읽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럼 얘는 도대체 이 바이오를 가지고 뭐를 더했는가 이거를 보기로 How has it influenced you?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더 expose를 시켰느냐 서머 프로그램을 했니?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실험을 해봤니? 아니면 해부를 했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Okay? 그 다음에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community?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속한 학교 혹은 나의 공동체라고 했었을 적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이 커뮤니티를 더 낫게 만드는 데 공헌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네가 너를 생각하기에 다른 애플리컨트들하고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느냐. 그걸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브래깅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적에 쟤네들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한 가지를 놓고 쓰라라는 거죠. 자,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세이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성적과 관련되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점수와 관련되는 게 별로. 전부 다 이거 보게 되면은 내 삶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내 첫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에세이, 전체적인 원서를 보게 되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 그 두 가지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에세이를 이걸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삶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내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카먼 에세이는 이렇게 7가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콜루션 앱을 보게 되었을 적에도 5개를 주면서 하는데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6가지 퀄리티를 이 학교 측에서 이렇게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leadership and initiative.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리더로서 그 클럽을 했느냐, 내가 리더로서 이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initiative.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를 했느냐, 이거를. 두 번째, impactful passion. 그거는 갖고 있는 열정, 그 일을 한다고 했었을 적에 진짜 열정을 갖고 그걸 했느냐,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Achieving excellence. 이 achieving excellence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컴피티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성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onsistency. 이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구력이죠.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거를 했느냐. 이거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consistency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렸을 때로 가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4년 동안에 했던 그 활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활동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 아니면은 뮤직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몇 년간을 어떻게 연습을 했으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growth and maturity. 이것은 그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성장이 됐고, 그리고 나의 성향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성숙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보기로 원한다. 많은 액티비티를 했는데 별볼일 없어요. 성격도 뭐 같고 목표가 없어. 이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느낀 게 많고 체험한 게 많고 그랬을 적에 저거를 가지고서 저 에세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connection to the future. 이것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major, 대학에서 전공하기를 원하는 그것과 relate되는 관련성이 있는 그런 액티비티, 이걸 하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이제 정보를 많이 이렇게 입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여름 때마다 뭐 어떤 컬리지에 가서 무슨 이제 액티비티 시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특별히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이 디스커리지 시키고 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웬만한 대학들 보게 되면 그 리더십 트레이닝 해가지고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한 1,500불에서 뭐 10,000불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을 보게 되었을 적에 대개 1주 아니면은 뭐 2주도 한 10일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다가 5,000불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학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알거든요. 이분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도 그 리더십 트레이닝 이 세미나 같은 게 있고 한데 그거를 1주, 2주 하고 왔다고 해서 리더가 되었느냐? 이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크게 도전을 받고 정말 내 삶 가운데에 true 리더로서 산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그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적에 얘를 여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신다고 하면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진짜 돈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한 방향.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자녀가 의사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엔지니어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거를 9학년 때부터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서를 읽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그 여름 활동을 보게 됐을 적에 딱 이게 맥이 잡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잡히니까는 그럼 이제 원서를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게 완전히 컨센트레이트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extra curricular라고 그랬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자꾸 시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게으르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그냥 주도권을 잡고서는 막 끌고 나가시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시작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쓰게 될 때에, 특별히 에세이를 쓰게 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거, you being you,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드래깅 되어가지고 막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랬을 적에 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뒤돌아보게 되면은 엄마밖에 안 보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intellectual vitality 비슷한 말인데요. 이거는 스탠포드가 갖고 있는 아주 강무기입니다. 이 강한 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아, 굉장히 좋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리젝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intellectual vitality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너 왜 이거 다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Why did you do all this? 그러니까 스탠포드 쪽에서 이 보기를 원하는 거는 Did you initiate all this? 그리고 이거는 네가 진짜 시작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왜 시작을 했니? 그래서 좀 이게 얘가 상당히 philosophical 쪽으로 들어가죠.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이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하는 게 그 스탠포드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리뷰하는데 한 과정으로 이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애플리컨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스탠포드가 갖고 있는 아이비와 차별화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intellectual vitality 이쪽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스탠포드에 들어가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character, 당연히 그 extracurricular 보면서 이 캐릭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는 나를 나타내 보이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어떤 성격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xtracurricular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UC 같은 경우는 다 파악하기가 힘들겠지만은 프라이빗 같은 특별히 그 hidden I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액티비티 그리고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서 과연 이러한 뭐 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 학생인가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extracurricular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학교 측에서 보기로 원하는 것은 focused, concentrated. 그게 하나만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투자했고 또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산출되었는가. 이게 EC가 extracurricular 가운데 제일 소중하다고 혹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이건 뭐 이제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PPT 보내드리면 알 수 있을 건데 common activity 그리고 uncommon 혹은 standing out activity인데 학생들이 거의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뭐 club, organization, 학교에서 클럽들 다 하고 있죠. hospital volunteer work 아니면 animal shelter, homeless people 그 volunteer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배드민턴 아니면은 뭐 태권도, 스포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거를 다 해가지고서
쓰잖아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리더들이 보면서 별로 관심 없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클럽 뭐 많이 하고 뭐 하고 한 게 왜냐면은 다들 하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인정은 해주지만은 그게 원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가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을 들여보내야 돼.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더 나오는데 뮤직도 있고 아트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기는 한데 당연히 이런 것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특정 레벨 아니면은 뭔가 독특하게 이 애플리케이션 리더 가운데서 이 친구 진짜 잘했네 이거를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 별로 뭐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이들 보면은 뭐 두 가지 스포츠 해가지고서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4년 동안 같은 종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스포츠를 했을 경우는 좋습니다. 근데 큰 영향을 못 끼쳐요. 만약에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랭킹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게 랭킹이 뭐 한 25등까지 가는 그런 랭킹이라고 그러면 그럼 좋죠. 학교에서 발세를 했다. 여러분 11만 3천 명 가운데에서 UCLA 같은 경우에 이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무진장 많거든요. 그중에 발세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쪽에서는 이 학생이 테니스 팀에서 캡틴을 했는지 아니면 코-캡틴을 했는지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럼 좀 인정을 더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액티비티 이거를 다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한글을 다 리스트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특출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액션 큐리큘럼 가운데에서 이거를 갖고서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장이 된다. 그렇게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 uncommon activity 이거는 이제 주로 보통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클럽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매거진을 이렇게 창출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 페잉 잡이 있는데 페잉 잡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아이들 보면 되게 그냥 그 주머니 돈이죠. 자기가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돈 벌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별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페이먼트를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건 역시도 지금 이게 다 uncommon activity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common activity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지만은 standing out activity는 되지 못해요. 근데 학교는 대학에서는 standing out activity를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뭐 math and science contest and programs라고 해서 저게 뭐 올림피아드 같은 거, AMC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듣다가 보시다가 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절대로 못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standing out activity가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만큼 나의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이걸 낳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갖고 서머 프로그램에 진짜 뭐 아시다시피 웬만한 서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게 뭐 비싼 건 둘째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이거 우리는 그런 데 절대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라우트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은 그런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나타나게 되면 너무 좋죠. 자, 더 많은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라고 했었을 적에는 웬만한 학생들은 여기다 퀄리파이가 되더라고요. 워낙에 뭐 머리들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는 이제 이러한 그 액티비티에 어플리케이션 넣는 데는 다 그 엘리지빌리티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죠. 지금 스탠딩 아웃 액티비티라고 했을 적에 굉장히 많은 초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오퍼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스탠포드에서 있고 그 MIT 그 다음에 다른 서버 프로그램
자, 이게 이제 UC 쪽에서 나오는 건데 거의 모든 UC가 다 서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UCLA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특별한 서머 프로그램 엔지니어 스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제일 파퓰러한 게 이 리서치 멘토십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MP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보시면은 저 UC들이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아마 여기 보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이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UC 산타바바라에서 하는 건데 프리-컬리지 프로그램들은 웬만한 사립대나 그리고 UC 같은 경우는 다 오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면 구글 하시면은 이 정보 입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거는 뭐 다 정보라서 이건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시간 40분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마이크 언뮤트 하시고 질문 주시면 되는데.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SAT가 이번에 그 6월께 지금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그 SAT보다는 그 저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하고 지금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단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그 본사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시험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될 줄 아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끝나고 여름방학 동안에 아마 스페셜 세션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마 그거를 저희가 더 차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 와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에서 8월 달에 SAT를 이게 11학년입니다 지금 8월 달에 SAT를 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시험이 이게 캔슬이 돼가지고 8월에 지금 SAT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SAT 서브젝트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그러면 이전에 SAT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두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SAT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AT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아마 10월로 이렇게 좀 연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혼동되고 또 이제 대학 입학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1년 넘게 간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각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college board나 ACT 쪽에서도 어나운서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봄 학기 때의 이 성적 그리고 봄 학기 때의 SAT나 ACT 성적 이런 것들은 옵션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도의 한숨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할까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당연히 대학 입학 내년도 이거 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원서 넣는다고 그랬을 적에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들마다 그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다 가지고서는 많이 문을 열어놓고 받아주겠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10학년 2학기 이거를 이 성적을 이거를 제가 안 쳐주겠다 안 친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럼 당연히 뭐를 보겠습니까? 전체 성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타임이 굉장히 긴데 당연히 거의 모든 대학들이 보기로 원하는 것은 What did you do? 그 오랜 시간이다라고 했을 적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락다운이 시작이 됐던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서 이번 여름까지 좀 학생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름에 이제 조금 풀리긴 풀리겠죠. 뭐 영원히 갈 건 아니니까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나머지 내용을 제가 그냥 PPT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보고서 지금 커버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메일을 내보내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에 거의 한 3분의 2는 커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3분의 1 정도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르고 다음 기회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그 원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성적 좋고 그리고 점수 잘 받고 액션필거 잘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대학의 perspective,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이 대학 원서를 보는 이거를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거 들으시고 질문이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헬렌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뭐 줌으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 하니까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전혀 질문 없으십니까? 오케이. 질문 하나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제 채팅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대학들이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랑 모임들을 다 지금 캔슬하거나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대학 강의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그 대학에서 오퍼하고 있는 그런 서머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다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버추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버추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의 좀 그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는 버추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그 UCLA 웹사이트를 보니까는 이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은 아주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버추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UC 사노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보니까는 버추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대학에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서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정보를 이걸 입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서머 때에 그런 프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 버추얼 프로그램들을.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서머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0학년이면은 당연히 지금 SAT나 ACT를 준비하는 거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하면서 또 그 지금 버추얼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리려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서머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락다운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해제가 되어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라고 했었을 적에 저희가 예전처럼 이제 인클래스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다 온라인으로 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적에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온라인을 또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크라멘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등록하고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멀리 있는 분들은 일단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아무래도 여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케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아마도 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시간 비워놔 주시고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그 college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이거를 필드업해야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11학년 자녀 두신 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저희가 대학 원서 그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도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좀 시간을 버시는 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그 원서 이 작성하는 걸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